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얘기는요, 중국 공산당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중국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 방송 하단부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그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측백나무 오일에 관련된 사항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또 지난주에 올려놓은 커뮤니티에 보시면은 지금 그 위구르에서 왔던 여성, 투르손 여성과 대담했던 그 내용이 이제 지금 최근 자료로 올라가 있지만 그 밑에 가보시면 또한 측백나무 오일에 대해서 설명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전의 방송을 보시면 앞에 설명해 놓은 것도 있고 또 그 구매 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잘들 읽어보시고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 여러분, 중국 공산당은 1949년 10월 1일 정식으로 중화人民共和国라고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란 국호를 내걸고 오송홍기를 국기로 하면서 마치 노동자 농민의 천국이 되는 것처럼 공산 정권을 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자, 언 70년이 좀 넘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이 무서울 게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한번 알아볼까요? 2024년 금년 여름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가장 관심 갖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국민의 삶일까요? 아니면 수출을 늘리는 일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장기 적출하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당연히 첫 번째 목표는 공산당과 그들의 권력과 그들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 바로 이 안전 문제를 책임지고 여하이 공고하게 끌고 갈 수 있나? 이게 가장 큰 화두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누구를, 어떤 조직을 가장 무서워하겠습니까? 자, 옛말에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수는 제주요, 수는 복주라고 했습니다. 중국식 표현을 하면요, 水能载舟,水能覆舟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말처럼 중국 공산당이 가장 무서워하는 대상은 바로 다름 아닌 중국 인민들입니다. 자, 그간 국내외에 공개된 6가지 사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고 과연 왜 중국 공산당이 이를 두려워하는지를 아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팽이빨, 펑리파라고 발음하는데 이 펑리파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2022년 10월 14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자 대회 3일 전 보안이 가장 철저하다고 하는 베이징 해전구 베이징시 하이딘区서통차오 거기 가시면 사통교라고 하는 그 인터체인지 같은 게 있는데요. 그 곳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반공산당 사건, 사통교 사건, 즉 서통차오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노란색 안전모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이 사통교, 서통차오 좌우에서 긴 현수막을 걸쳐놓고 확성기로 밥을 달라, 자유를 달라, 선거를 달라, 시진핑을 파면하자라고 고함을 친 후 바로 12시 30분경 경찰차에 압송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만 아무런 소식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바는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989년 6월 4일에 발생했던 천안문 도살 사건이 있죠. 바로 6.4 천안문 사건인데 그 6.4 천안문 사건이 발생한 지 35주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천안문 도살 학살 사건과 같은 것이 공산당에게는 두려운 것 같습니다. 1989년 6월 4일 천안문 도살은 당시 덩샤오핑 이 등소평의 지시로 진행되었던 대학살극이었습니다. 공산당은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국인의 관련된 기억을 지우고자 하여 젊은이들은 아예 모른다고 하지만 이들 공산당에 있어서는 육자와 사자, 즉 육사 사건이 있었던 6월 4일이라는 것은 아주 민감한 날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귀주대학교,贵州大学의 그 귀주대학교 경제학,经济学 담당했던 양소정 교수는 왜 잘렸나? 양샤오정教授 왜? 무엇 때문에 잘렸습니까? 2018년 8월 15일 귀주대학교 경제대학의 양소정 교수가 학교 측에 의해서 제적을 당했습니다. 최초로 초빙되었던 인재로서 10여 년간 강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잘린 이유가 공금으로 공산당을 키웠다라는 문장과 연관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금으로 공산당을 키웠다. 이 무슨 말일까요? 국민의 세금과 국유자산으로 모든 당원과 일부 비정당 사회단체 인원 등 총 2천만 명을 먹여 살리느라고 사회적 손실액이 20조 yuan, 우리 한국 돈으로 약 3,600조 원에 상당한 돈인데 우리나라 국가 1년 예산의 한 6년치가 되겠군요. 전 세계적으로 납세자 돈으로 정당을 먹여 살리는 몇 안 되는 나라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덕분에 이 양소정 교수가 잘렸는데요. 2021년 양회 기간 중에 전국 정협위원이고 또 섬서성 정협 주석이었던 이동옥, 리동위, 이 이동옥이 제안서에서 언급한 바에 의하면 2019년 어느 지방현의 관민 비율이 1대5로서 5명의 백성이 1명의 관리를 먹여 살리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 사람도 양심에 의거한 진실을 말했다고 밥그릇을 박탈당하고 입을 막히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공산당입니다. 네 번째, 관리의 재산 공개는 하늘에 오르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관리들의 재산 공개가 하늘에 오르는 것보다 어려울까요? 세계은행 통계에 의하면 153개 국가 및 지역이 관리들의 재산을 공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1995년 10월 부수장이었던 살인이 공용카드로 한 몇십 크로넷의 초콜릿,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2,000원에서 3,000원 되는 이것을 부수장이 공용카드로 산 것이 공개돼서 사직을 하였습니다. 중국에서 들으면 비웃습니다. 병신이라고. 1994년 전인대에서 재산등록법을 입법하기로 결정하고 3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중 아무도 자기 재산을 공개한 사람은 없는 것이 지금 중국의 현재 상태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거대 예산을 들여서 방화벽을 세운다? 거대 예산을 들여 방화벽을 세워? 현재 세계 모든 국가와 정부가 자국민이 자유스럽게 인터넷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만 오직 중국만 불허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있죠. 아예 인터넷 접근을 막아버린 북한입니다. 북한 괴뢰들입니다. 90년대 말부터 중국은 거대한 자본을 들여와서 장청 이 방화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만 이 방화벽 안에 가둬놓은 상태로 만들었고 그들은 중국 인민들은 외부 세계의 진실을 보도, 듣도 할 수 없는, 접촉도 할 수 없는 오직 중국의 매체, 중국의 방송만 듣게 하는
거짓말로 인민들의 두뇌를 세뇌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막대한 사회질서 유지비를 지출하고 있는 점입니다. 막대한 사회질서를 왜 유지해야만 할까요? 2021년 추록했던 윤영성 심양시의 주민 유려라고 하는 여성과 관련된 자료들 가운데 통제 비용 항목에 2009년에서 2020년간 한 여자 때문에 안정 유지 비용을 중국 돈 208만 유엔, 인민폐 208만 유엔을 지출했다고 했습니다. 2020년 5월 지금은 죽고 공이 돼버린 리커창 이극강 총리가 6억 중국 인구의 월 수입이 1,000원 미만이라고 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인 중국 인민들에게 208만 위엔은 얼마나 큰 돈이 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돈이죠. 그래서 이 추록한 유려의 동생의 말로는 그 동생의 얘기를 따라본 부친에 부상당한 안건이 12년이 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쓴 것인가? 기록으로는 가난 부조금으로 23만 원을 지불하였다고 했는데 단 1원도 받은 바가 없었고 더구나 2018년 11월 6일 부친이 사망했는데 그 다음 해인 2019년 10월 30일 북경 동인당 의원에서 49,870원 상당의 치료를 받았다는데 누구 주머니로 들어간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족들이 가도 판사처, 가도란 얘기는 길가자 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 행정을 담당하는 데죠. 이 지에따 반수추 혹은 가도 판사처 책임자에게 208만 위엔의 안정유지비 세목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더니 그렇게 할 수 없고 조사해도 알려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중국 공산당이 하는 일은 다 이렇게 밀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백성들을 속이려면 그냥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무시하려고 한다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208만 위엔 유지비는 공산당으로서는 절대로 공개할 수가 없는 항목이 있죠. 그리고 다른 지역,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폭발한 해에 일경아주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르쟁야조의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이 공공안전 명의로 지출하는 안정유지비가 2,100억 위엔으로서 그의 군사비보다 7%가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50조 되는 국가 예산 가운데 시민단체 102조 3천억 그리고 성인지 예산으로 24조 도합 126조 3천억을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뭐 중국하고 다를 바가 거의 없네요. 우리나라 국방비가 57조 원인데에 비해서 이런 시민단체 유지비가 102조 3천억 원, 성인지가 24조, 합쳐서 126조 3천억이니까 국방비보다 7%보다 더 높죠. 2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안정 유지비가 군비보다도 많다는 것은요. 뭘 설명하고 있죠? 뭘 설명하고 있어요? 공산당은 인민을 최대의 적으로 삼고 있다란 이 점이죠. 이거는 중국의 인민들이 알아야 될 텐데 과연 안 알고 있는 인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자, 중국은 외화내빈입니다. 또 외강 중간입니다. 중건입니다. 이때 뭐냐면 외부적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었다는 얘기죠. 건은 마를 건자입니다. 중국어로 건조하다 그러면 깐짜오라고 얘기하는데 걸륭제라고 얘기할 때 이때는 치엘롱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즉 글자는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발음이 달라지는 글자가 바로 이 마를 건자가 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중국 공산당에 이와 같은 부패와 부정,
조작과 위작은 결국 내부적인 침몰을, 내부적인 내파를 조금 더 가속화시켜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멸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죠. 자,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국제 정세의 변동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미리 대비함으로써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20년 전에 러일 전쟁을 겪으면서 나라 꼬라지가 망해버리는 그런 망조가 될 일이 아니라 이제는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국군이 융성해서 대륙으로 뻗어나가고 바다로도 뻗어나가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게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동행해 주신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에 대해서 거듭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